지난 주말 하니까 상당히 오래전 같죠? 엊그제입니다. 이거 먹통돼가지고 분통 터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장유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국민 숫자가요, 무려 4,700만 명이 넘습니다. 대박 사건. 완전히 먹통이 돼버렸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마비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일단 지난 토요일이죠. 오후 3시 19분에 SK CNC가 운영하는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주요 서비스의 장애가 시작이 곧장 됐고요. 화재는 8시간 만인 오후 11시 45분쯤 완전 진화가 되긴 했는데 중요한 건 왜 이런 일이 초래됐는지 여부겠죠. 어제 1차 감식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경찰 측은 지하 3층 배터리 선반 5개가 완전히 불탔는데 배터리나 아니면 그 선반 주변에서 정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원인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1차 소견을 밝혔고요. 실제로 지하 3층 전기실 내 배터리 중 한 개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화면이 CCTV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2차 감식이 이루어졌는데 화재 원인 조사에 필요한 잔해를 전량 수거해갖고 현재 국가수에 이 잔해를 정밀 감정해서 구체적인 화재 원인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냥 날 수 있는, 작업장에서 날 수 있는 화재예요. 근데 그 화재가 대한민국을 아주 초단절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토요일 날 오후에 그러신 분들 많으실, 제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많은데요. 전화를 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왜 카톡 보는데 확인 안 해? 카톡 안 하는데? 진짜? 보냈는데 안 갔네? 이런 경우가 여기저기서, 근데 이건 약과 이건 세발의 피해, 이런 경우는 더 큰 피해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먼저 일단은 김진희 변호사님, 토요일 날 오후 한 3시경 무렵부터 갑자기 안 되신 분들 막 호소가 났어요. 그럼 지금 카카오톡 서비스는 다 복구가 됐습니까? 일단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SK CNC 판교 데이터 센터 전원 공급은 약 95% 정도 수준으로 복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 서비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모바일 로그인, 그다음에 뭐 동영상이나 이미지 전송하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카카오 그 선물하기 이런 기능들은 이제 주로 복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은 이제 복구가 됐는데 총 이제 13개의 이제 서비스 분야로 나눠 본다면 그 13개의 분야 중에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4개의 서비스는 정상화가 됐고, 또 이제 나머지 9개 서비스의 일부 기능은 아직까지 복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심하게 먹통으로 이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불편을 겪었을 것 같은데, 이제 카카오 서비스가 이제 개시가 된 때로부터 지금 12년 만에 최장기간 지금 이렇게 먹통이 된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IT 강국 맞습니까? 카카오톡 이 툭 끊긴 거 하나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초단절 사회가 된 거예요. 초연결 사회가 아니라. 그런데 일부 서비스가 복구된 것도 화재가 난 지, 문제가 발생한 지 30시간 만이었대요. 관련해서요, 시민들의 아우성, 불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로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근데 카카오톡이 이제 딱 그때 때마침 안 되다 보니까 전체 공지라든지 이런 좀 중요한 사항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좀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보내도, 동영상 같은 거 보내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말로 못하죠. 다. 그분이 카카오페이로 이제 결제를 하려고 하셨는데 카카오페이로 그 송금이 안 되어서 이제 계좌 이체로 전송해 주신 사례는 있습니다. 오류 지금까지 많이 났었는데 이 정도로 길었던 적이 없었잖아요. 편의점에서 기프티콘 쓰려고 했는데 안 돼서 조금 놀랐습니다. 요즘은요, 카드도 안 가지고 다니는 시대인데 현금 있겠어요? 그냥 자기의 휴대전화를 믿은 거예요.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같은 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대량 난감, 난처하신 분들이 전국에 한두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나타났는데요. 한 온라인 게시판에 자신의 이 처한 상황을 토로하는 글쓴이가 나타났습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 서비스 중에 이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용한 한 글쓴이가 그제 오후 9시 15분께에 현재 요금 10만 6,500원이 나왔다.
라고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4시간이 지난 이 어제 새벽 1시 31분께는요. 현재 요금 50만 원을 돌파했고 땡땡역 옆 주차장에 있었는데 이게 계속 켜져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또 타고 역 앞쪽까지 간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 금액 50만 원 나 환불받을 수 있겠지 라면서 전전긍긍한 이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머.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서 이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용 거리가 아니라 이용 시간에 따라서 요금을 지불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안 타고 가만히 서 있어도 요금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가만히 이제 뭐 정차라고 해야 될까요? 가만히 세워놓기만 해도 사실 계속 돈이 나가는데 세상에. 이것을 돈을 그만 나가게 하려면 이게 로그인을 해서요. 어머. 이용 종료 버튼을 눌러야 이게 사용자가 그만 쓰는구나라고 해서 그 사용 시간만큼의 돈이 나오는 이거 거예요. 유선도 안 되는 거. 저거 누구누구인데 이 누구누구 사용자인데 지금 이거 종료시켜주세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시스템 자체가 안 되니까 전화를 해도 소용이 없는 세상에. 거죠. 이런 무슨 희한한 구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 접속이 되지 않은 이런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이 요금이 올라가는 이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분통 터지는 사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유인경 평론가님. 저는 카카오가 이렇게까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떤 상황인데요? 레스토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백화점 명품관에서도 이 카카오톡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난 이용자는 딱 들어서 그 기프티콘으로 받은 영수증, 왜 패밀리 레스토랑 이용권 이용권, 보여줬더니 네. 이용 안 됩니다 하는 바람에 어머. 그때 뭐 현금도 없고 어떻게 그러니까 요즘 됐습니까? 누가 현금 갖고 다녀요. 게다가 네. 무슨 상점도 아니고 거기서 계좌 이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카페에 가서도 선물 받은 거 써야지 그러고 냈는데 안 됩니다. 어머? 이렇게 된 거죠. 최근에는 백화점에서도 명품관이나 또 혹은 레스토랑에서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알림 설정을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 어머, 거죠. 네. 도처에서 혼란과 당황과 당혹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혼선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아까 뭐 앵커님께서 IT 강국 얘기를 했지만 뭐 사실 산이 불타는 것도 조그만 성냥개비 하나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허술할 수 있었나 하는데 그러니까요.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를 보신 분들, 지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나는 이런 피해 당해서 지금 사례로 나온 건요, 나에 비하면 정말 세발이 피해 조족지혈이에요 하신 분들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피해 당하신 분들요, 박선배 변호사님, 나 보상받을 수 있는 거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선 카카오는 그 음악 플랫폼 멜론과 웹툰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이용 기한을 3일 연장해 주기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카카오티가 목통이 됨으로써 영업을 하지 못한 택시 운전기사분들이나 이 종료 버튼을 누르지 못해서 과도한 요금이 부과된 이 킥보드 이용자에게도 배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지어 법제처는 이 규정을 무과실책임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배상은 유료 서비스를 전제로 합니다.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그럼 무료 서비스라는 게 박선배 변호사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는 거, 너 몇 시에 우리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메신저 보내는 그거 안 된다고요, 보상이? 정신적 피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무료로 이용해 오던 서비스였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약관상 배상 규정 자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정신적 충격이 더 심하잖아요. 그런 거 배상 안 해준다고요? 이거 눈 가리고 아무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보상 안 해주고 지금 웃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데 장윤 변호사님, 지금 이 정도 분통 터진 것도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게 실제 실물 경제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 바로 반영이 됐습니다. 오늘 주식 개장 10분 만에 카카오 계열사들 주식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세요? 주가가 7에서 8% 줄줄이 급락했고요. 52주 신저가를 찍으면서 시총 3조 5천억 원 정도가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후 들어서는 그나마 낙폭이 약간 줄면서 지난 금요일 종가보다 4에서 5% 낮게 장을 마감했는데 뿐만 아니라 화재가 난 판교 데이터 센터 운영 책임 아까 SK CNC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지주사인 SK의 주가 또한 하락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주말 사이 기사를 보니까요, 김진희 변호사님, 이번 사태에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까지 같이 나오던데 왜 네이버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화재가 났던 데이터 센터에 카카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도 있고 또 네이버도 있고 그다음에 아. SK 브로드밴드도 있고 SK 텔레콤도 있고 어허. 이게 다 같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 있었다고 아하.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화재가 났으면 네이버도 카카오처럼 그렇게 하루 종일 뭐 이제 먹통이 되고 네. 또 서버 전체가 다운이 됐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 화재로 인해서 일부 서비스에 좀 장애는 생겼지만 이거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 만 하루도 걸리지 않았고 어허. 그다음에 심지어 서비스 전체가 이제 먹통이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어허. 그래서 아무래도 같은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결과가 다를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면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원화해서 운영을 한 것이 가장 주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이원화를 어떻게 했냐면 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서비스 서버를 춘천에 있는 자체 데이터 센터에 두고 있었고요. 아. 그리고 또 나머지 일부 서비스만 이제 판교에다가 분산해서 뒀기 때문에 아. 이번 화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서버 전체가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고 복구하는 것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건 금원 격언이기 때문에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주식시장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말처럼 데이터 센터도 한 곳에만 이곳에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무방비로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카카오톡이 이렇게 먹통 사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카카오가 10년 전인 2012년 4월에도 유사한 사례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위탁 운영을 맡긴 LG CNS의 데이터 센터에 전력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이 카카오톡 등의 서비스가 4시간 동안 불통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역시 전력 공급 문제로 서비스가 불통된 사례로서 이번 사안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카카오 경영진 서버를 분산 운영하고 이원화 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실 서버 분산 운영, 당시 매출 18억 원에 불과한 중소기업 카카오로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로부터 10년 뒤 연매출 6조 원을 넘는 대기업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한 카카오, 상당한 성장을 거뒀지만 위기 대응 능력은 그때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카카오 사태를 보시면서 뭔가 데자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으셨어요? 최정아 기자님. 2018년도에 이 KT 통신장애 사고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도 이때 기사를 쓰고 있다가 정말 깜짝 놀랐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서울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와 또 은평구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의 통신이요.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 이상이나 마비되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근데 정말 전국이 난리가 났죠, 진짜.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찾아보니요. 이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났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광 케이블을 태운 탓에 이 통신이 완전 지연이 되고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화재가 무려 10시간 만에 겨우겨우 진화가 됐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회선 등을 복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이때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었죠. 네. 그리고 그때 막 뭐 연락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 뭐 정말 소동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 측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일단 입장을 내놨어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32,000대라는 서버가 전체가 다운되는 것은 IT 역사상에도 유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뭐 좀 그런 점에서 저희 대처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시다시피 화재 현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직접 진입해서 그 시스템을 수리하거나 장애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 좀 물리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런 예상, 그러니까 리스크 시나리오를 세우고 준비했다고 생각했으나 이렇게 그러니까 화재라는 것은 워낙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그러니까 화재가 나서 서버 전체가 내려가는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게 말입니까? 이게 말이에요? 장유미 변호사님, 화재라는 게 워낙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고라서 당했답니다. 이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상당히 무책임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사용한다면 그만큼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마치 변명하는 듯한 모습을 카카오의 굉장히 고위급인 부회장이 언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사장, 네네. 예, 부사장이. 그리고 지금 이 기자회견도 바로 화재 현장에서 일어났던 기자 간담회장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온 발언들을 보면 우리가 화재에 워낙 예상을 하지 못했던 시나리오였다. 그래서 대비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화재라는 건 아까 최정화 기자님 짚어주셨지만 2018년도 KT 아현지사 화재도 있었잖아요. 예상을 못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반응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이 반응이 화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 네티즌들이 아니 이거 지금 유체이탈 화법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거 개그하는 거냐? 이게 사과냐? 아니면 국민 열받게 하려고 오히려 이런 자리에 나온 거냐? 굉장히 불쾌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반응 나오냐면요. 오늘 언론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구글은요. 1년에 2차례인가요? 이런 화재 등 이런 비상사태 대비 훈련을 해요. 뭘? 그러면서 유료 서비스 돈을 꼬박꼬박 챙겼어요? 어디서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오늘 이 카카오 대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초연결 사회에서 데이터와 통신 인프라는 국가안보 그리고 국민 생활에 직결이 됩니다. 특히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국가안보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번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시는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중단으로 인해서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 그리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잘 논의해서 이 부분을 향후에 국민들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카카오 부사장의 얘기는요. 다시 생각해도 치가 떨려요. 국가통신망, 나라의 통신망은요. 앞서 대통령실 얘기했죠. 국가안보에도 직결돼요. 실제로 비극적인 얘기입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면 러시아가 어디를 집중 타격합니까? 통신망 등 기간 산업을 타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재 사고도 예상 못했다는 그 말이 입에서 나와요. 박성배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 신속한 복구와 원인 파악에 적극 나설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방송통신재난상황실을 이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로 가장 최고 수위의 재난 대응 수준으로 격상시킨 상황입니다. 여야 의원들도 현장 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이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이 서버 복구 상황을 점검했고 이 카카오 네이버 대표를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그 책임을 물을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 사업자의 의무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전기통신사업법은 그 사업자를 기간통신 사업자와 부가통신 사업자로 나눕니다. 이 전화, 인터넷 접속 등 그 관련 사업 대표적으로 통신사가 기간통신 사업자이고 그 이외의 사업자는 부가통신 사업자인데 이 부가통신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관리 감독과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유료 서비스가 대폭 시행되고 있고 대기업 수준으로 성장한 단계이므로 이 사건을 계기로 관리 감독과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카카오는요.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앞으로 복구, 피해 복구와 보상에 나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카카오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기업들도 있죠. 같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요. 반면 교사로 삼으세요. 야, 나는 이번에 안 걸렸고 카카오 이번 피해봤으니까 쌤통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런 사고는 나에게도 우리 기업에도 언젠간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재난 대비 훈련도 평소에 해두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뉴스파이터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